오랜만에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수보다는 종목부터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그 지난 영상에 한 두 번 정도 언급드렸던 우정바이오가 지금 7월 6일 그리고 7월 7일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일단 저는 이 종목에 좀 비중을 많이 실었었는데 오랜만에 큰 수익이 났습니다. 요즘에 조금 작은 수익들만 있어가지고 계좌 자체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는데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일단 저는 좀 이번 7월에 좀 수익을 많이 낸 상태고요. 이 선은 지난번 이제 그 영상 봤을 때 그어놨던 선인데 여기 그때 손절가로 말씀드렸던 7,000원대 초반을 결국 이제 7,000원대 초반을 지켜주면서 급등을 했고, 이게 뭐 방역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금 흑사병 뭐 이야기를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했는데 7월 7일 어제까지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지금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 물량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뭐 지금 하루 변동성이 지금 위아래로 어마어마하게 20%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뭐 급등을 또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그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고가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 주체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변동성은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들 아니시라면 접근하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만약에 계속 급등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혹시 이제 더 떨어져서 뭐 7,000원대, 네, 7,000원대, 8,000원대 초반 1차 매수, 뭐 7,000원대 뭐 중반 2차 매수 그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떨어지게 되면 이 구름대 위에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뭐 그리고 제가 항상 수익만 보는 건 아니죠. 또 한국유니온제약을 볼게요. 네, 지금 우정바이오에서 수익난 부분의 한 반절 정도 해당하는 부분을 이 종목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뭐 손절은 안 했습니다. 손절은 하지 않았고 손절할 거였으면 이제 손절을 할 거였으면 이 요 라인 그리고 지금 이 라인 이 구름대를 뚫고 내려가는 17,900원대 뭐 조금 낮춘다 손 치더라도 이제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이 장대 음봉의 6월 15일 장대 음봉의 종가를 이제 하단 돌파를 하면 사실 손절을 해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맞는데 신경을 별로 못 쓰다가 비중이 좀 이제 저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원래 갖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일부 차익 실현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 냈어요. 뭐 크진 않지만 왜냐하면 변동성이 많지만 수익을 조금 냈기 때문에 뭐 1차 매수만 한 상태여서 뭐 떨어지면 2차 매수하지라는 개념으로 사실 뭐 이 부분에서 1차 매수를 했고 2차 매수가를 지금 잡았던 거는 뭐 15,500원대 15,500원대로 잡았었는데 지금 유중 뜨면서 바로 2차 매수가 이하로 지금 목표가 떨어져가지고 물타기를 이제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데 1차 매수를 했고 2차 매수하려고 했던 그 물량의 반만 현재 매수를 했습니다. 반만 매수를 했고 아직 매수를 다 하진 않았고 한 번 더 떨어질 것을 이제 일단 대비를 해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13,000원대 12,000원까지는 글쎄 이게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갭이 있는 공백은 뭐 어떻게든 채울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채울 확률이 높은데 이게 바로 채우냐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좀 흔들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혈장 관련주인데 무조건적으로 보유를 하는 건 아니고 우선은 펀더멘탈에 크게 일단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업을 조금 살펴보았을 때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로 큰 수급의 이탈이 없어요. 지금 주포가 외국인이었는데 이 노란 선이 지금 외국인이고요. 지금 예. 그리고 이 형광 연두색선이 기관인데 기관은 뭐 거의 개입되지 않았어요. 올 4월부터. 결국 이제 외국인이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외국인 수급이 전혀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유상증자 뜨면서 더 사고 있어요. 더 사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털고 나간 종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길게 봐도 전혀 지금 이 여러 가지 매집된 흔적으로 봤을 때 들어왔던 이 수급들이 크게 또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도 애매해서 뭐 일단은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존버를 한다라기보다는 수급의 이탈과 또 2, 3차, 2차, 3차 정도의 이제 물타기를 해서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익 난 종목 하나 그리고 좀 크게 손실 중인 종목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마니커 이제 그 닭고기 관련주인데 뭐 체리브로도 있고 뭐 첼시스도 있고 뭐 마니커 FNG도 있고 다 같이 움직여요.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플러스 뭐 그리고 복날도 다가오고 있죠.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지금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뭐 한두 번 정도 매수를 했다가 이날 7월 2일 날 정확하게 매수를 해서 7월 3일 날 바로 그 다음날 시가 8% 떴을 때 바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수급이 굉장히 의미 있게 많이 들어왔고 보니까 체리브로가 굉장히 좋았어요. 체리브로가 사실 더 좋은 차트예요. 체리브로가 훨씬 더 좋은 차트인데 지금 보면은 7월 3일날 고가 떴을 때도 체리브로는 시가가 20%이죠. 네, 마니커는 시가가 8%. 체리브로 갈까 그랬나? 본인이 그냥 뭐 끌리는 종목이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 저는 마니커 공략을 했고요. 일신바이오 지금 공략을 했습니다. 지금 사고팔고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일신바이오를 계속 사고팔고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작은 박스권이거든요. 크게는 이렇게, 작게는 뭐 이렇게 지금 딱 갈리죠. 지금 이 하단 여기 요 밑에 2,300원 2,300원 부분을 손절가로 잡고 이 하단에서 일단은 그 매수를 해서 그 상단 2,000 2,600 2,700원부터 가면 돼요. 2,700원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지금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가능한 제가 뭐 공략하는 종목이 사실 다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뭐 언급드리는 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종목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사실 한두 종목만 하면 좀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순환매가 워낙 많이 돌고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날그날 어떤 종목이 시장의 주도가 될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날은 뭐
혈장 관련주, 어떤 날은 치료제, 어떤 날은 마스크, 어떤 날은 반도체, 뭐 어떤 날은 보안 관련주, 계속 여러 가지가 막 돌아가면서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번 따라가서 맞출 수는 없어서 그냥 그런 테마성별로 하나씩 그냥 갖고 가는 거죠. 하나씩. 예를 들어서 뭐 이중무역 관련주라고 했을 때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노바텍, 플렉스, 노바텍 다 이제 히토류 관련 건데, 뭐 저는 미중무역 관련으로는 노바텍 지금 차트적으로 21선 돌파를 하면서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앞쪽에서 지금 한 번씩 뛰어났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이 5일선이 돌면서 21선을 돌파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뭐 차트적으로 교과서적인 접근인 거죠. 5일선에 21선 돌파. 그래서 이 글쎄 이게 뭐 2,100원, 2,103, 21,300원까지만 가도 뭐 저는 길게 보고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노바텍도 뭐 다른 이제 그 미중력 관련돼서 들어간 거고, 제일기획 다 아시는 종목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지금 고점을 찍고 코로나 이전부터 2019년부터 지금 1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1년 내내 떨어졌고 1년 내내 떨어졌고 지금 현재 이 하단의 추세를 아직 돌리지는 못했어요. 아직 돌리지는 못했고 조금 더 횡보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 이제 공략은 저는 이때 7월 1일날 해서 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뭐 조금 더 매수를 했는데, 이게 현재 가격대로 봤을 때 배당이 4.9% 8% 이렇습니다. 배당 수익. 은행 이자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배당이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이 회사가 광고 회사인데, 당연히 이제 코로나로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는 컨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때 하락을 했지만, 이제 뭐 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뭐 핸드폰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물리적인 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재고라는 게 있고 기계가 있고 원자재가 있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일단 인건비가 있는 회사예요.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뭐 제품의 재고가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재무가 튼튼하고 매출도 꾸준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즉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이 배당 수익률만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관이나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이제 제가 대부분은 좀 단기적인 차트 매매 위주로 하지만 이렇게 조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프트셋. 네. 이거 지금 괜찮습니다. 움직임 아주 괜찮아요. 이게 결국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거는 사실 거예요.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공략을 한다. 지금 5일선이 11선과 21선 돌파를 했습니다. 수급 좋고요. 네, 그래서 소프트셋도 오늘 조금 더 공략을 했고,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보시는 분들이 조금 수익이 그래 좀 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유성사료까지 한번 볼게요. 사료주는 사실 갖다 붙이는 데가 많아요. 뭐 대북주로도 갖다 붙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리독감이라든가 뭐 돼지독감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최근 수급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고, 이런 장대 음봉이 있죠. 이 장대 음봉의 시가 3,000원, 3,000원 시가를 딱 잡으면 돼요. 지금 이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공략을 한 건데, 기술적으로 제가 왜 선호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금 검은색 선이 241선, 초록색 선이 121선, 그리고 주황색 선이 361선, 장기 이평선인데, 장기 이평선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다 모여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평선에 대한 저항과 지지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왔을 때 크게 나올 수 있어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상승에 베팅을 주식을 산다라는 상승에 베팅을 했는데 상승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 이평선의 위치이고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하락을 했을 때 손절을 해야 하는 가격이 명확하고 짧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요. 이 3,000원, 3,000원. 3,000원, 조금 길게 잡으면 3,000원. 웬만해서는 여기 3,050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손절해봤자 5%도 안 되죠. 손절가가 명확하고, 왜냐하면 지금 장대 음봉, 7월 1일날 장대 음봉, 음봉의 지지가 더 셉니다. 양봉보다. 음봉이 왜 양봉보다 지지가 센지는 장대 음봉, 장대 음봉, 장대 음봉, 장대 음봉 지지가 더 세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대 음봉, 장대 음봉, 네, 이런 장대 음봉들이 지지가 더 셉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3,050원대를 깨지 않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내린다라는 거는 이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웬만해서는 3,050원 선별가 잡고 공략을 하면 굉장히 좋고 최근 이 며칠간의 수급이 외국인 수급도 일관성 있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간 횡보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야? 2012년부터 이렇게 지금 내려온 추세예요. 지금 딱 고점을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게 크게 뛰면은 4,000원 이상은 조금 욕심을 내면 4,000원 이상도 한번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3,000원 짧게 잡으면 3,400원 길게 잡으면 4,000원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이 정도만 보면 지수 볼게요. 지수 너무 어렵습니다. 방향성이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코스피 종합인데 저는 이날 7월 6일날 수익을 내면서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네, 7월 6일날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그래서 7월 7일날까지도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가 저를 오늘 많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빠지는구나 하고 이제 인버스 조금 매수하면서 더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 선까지 떨어질 거를 일단은 생각을 했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늘 많이 안 빠졌어요. 네. 코스닥을 보면은 지금 올랐죠. 코스닥은 심지어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안 빠져서 일단은 매수를 오늘은 좀 했습니다. 오늘 매수를 조금 한 상태인데 환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안 빠지고 있어서 지금 환율이 1195원이에요. 1200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환율이 굉장히 이제 그 시장에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기에 굉장히 이제 유용한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북한 연락소가 됐잖아요. 이제 폭발을 했는데 장 마감 후에 그때 시간으로 주식들이 뭐 2, 3% 길게는 많게는 5%까지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빠졌어요. 시간 외에. 근데 그때 이제 저는 환율을 봤거든요. 환율은 전혀 미동이 없었어요. 환율은 전혀 미동이 없었고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조치를 한 건데 만약에 뭐 탄도미사일을 쐈다거나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크게 환율 시장 요동을 쳤을 거예요.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락소를 파괴했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혹은 미국과 갖고 있는 그 조약이나 뭐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뭔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큰 액션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조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뭐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기타 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북한도 더 크게 악화를 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 환율이 전혀 미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폭파되고 나서 당연히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 많이 빠졌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해외 선물은 전혀 미동이 없길래 이거는 국제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리스크로 국제적인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환율도 미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서 시간으로 매수를 많이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시초가에 많이 수익을 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환율은 시장의 지금 이 움직임을 어떨 때는 이 지수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니까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12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이 주식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3, 4안을 찍고 이 음봉이 나와서 이제 저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식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그 비중을 내려놨던 건데 일단은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일단 매수를 해서 내일 시초가에 또 많이 던질 겁니다. 저는 내일 뭐 오를지 내릴지는 내일 당연히 가봐야 아는 건데 오르던 내리던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종가 베팅의 많은 부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종가 베팅이 틀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저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냥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차익 실현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 이제 그 움직임이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건데 지금 다 5일선에서 둥둥둥 떠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5일선을 터치를 하면서 가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5일선을 위에서 둥둥둥 떠가면서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럴 때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순간적으로 5일선을 터치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뭐 이럴 때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 위에 둥둥 떠 있다가 이날 시가로 바로 터치를 하죠. 여기서도 하루 이틀 떠 있다가 5일선 바로 터치. 이것도 쭉쭉쭉쭉 둥둥둥 떠가다가 이날 갑자기 이렇게 용동성이 크게 5일선 터치. 5일선 터치는 지금 언제든지 나와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의 터치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상승한다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옵션 만기일이어서 옵션 만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안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옵션 만기 때문에 그 파생 시장에 대한 이익 관계로 이제 7월 9일 옵션 만기 이제 오늘 7월 8일 그래서 많이 안 빠졌을 수도 있어서 이제 진짜 주식 시장의 방향성은 7월 9일 이후에 그리고 그 저희 우리나라 이후에 미국이 아마 다음 주가 만기일 텐데 1차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 이후에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과 뭐 여러 중국 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
주식에 대한 방향성은 미국의 옵션 만기 이후, 즉 10월 중순 이후에 그때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략을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